인류의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지녀온 물질이 있다면 단연 황금일 겁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을 지켜주던 황금 가면부터 로마 제국의 부를 상징하던 금화, 그리고 현대의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괴에 이르기까지 금은 언제나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죠. 그 찬란한 빛은 권력과 부를 상징했고 때로는 신성함의 표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물질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험난한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으며 때로는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토록 소중하고 특별한 금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의 발밑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금을 마치 지구의 오랜 역사와 함께 자연스레 생성된 평범한 광물처럼 여기곤 합니다만 사실 그 기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장대한 우주적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황금빛 물질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이 사실은 지구의 것이 아니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인류는 수천 년간 금을 탐하고 심지어 직접 만들어내려 시도하며 과학의 한계를 시험해왔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도 금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안정된 성질과 아름다운 광택, 그리고 극히 희소하다는 점이 금의 가치를 더욱 높여왔죠. 고대인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이 땅의 금 역시 하늘에서 온 신비로운 선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고대 문명에서 금은 태양과 같은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기도 했으니까요. 이처럼 금은 단순한 금속을 넘어 인류의 문화, 경제, 심지어 종교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은 과학자들에게도 오랜 숙제였습니다. 지구의 지각에는 왜 이렇게 소량의 금만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소량의 금조차도 어떻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금맥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은 금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를 탐색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었죠. 지구의 평범한 지질학적 과정만으로는 금의 희귀성과 분포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보석처럼 금의 존재 자체는 항상 그 기원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왔습니다. 과학은 오랜 연구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금은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금은 우주 어딘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에 탄생하여 지구로 배달된 우주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실은 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히 귀한 금속을 넘어 우주의 장대한 드라마를 품고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선물, 금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지구의 평범한 환경에서는 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오직 우주의 가장 격렬하고 극단적인 환경에서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빛을 내지만 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 만큼의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은 훨씬 더 거대한 별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야말로 우주의 대격변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폭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우주의 용광로는 바로 초신성 폭발과 중성자별 충돌이라는 두 가지 압도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별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생을 마감할 때 중력 붕괴를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폭발하는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온과 고압 속에서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융합하여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금 역시 이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귀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만으로는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금의 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의 진정한 대량 생산지는 바로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에게 이끌려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 이후 남은 별의 핵으로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이 두 중성자별이 나선형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다 마침내 격렬하게 충돌하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인 킬로노바가 발생합니다. 이 충돌의 순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핵 합성 반응을 일으키며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리게 됩니다. 이 황금빛 먼지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마침내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무렵 그 원시 성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이끌려 뭉치고 뭉쳐 뜨거운 마그마 바다로 뒤덮였던 초기 지구의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이때 무거운 금 원소들은 지구 형성 초기에 녹아내린 암석 속으로 가라앉아 행성의 중심부, 즉 핵으로 침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내부는 마치 거대한 솥과도 같아서 밀도가 높은 금은 다른 가벼운 물질들 사이를 뚫고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금의 대부분은 지구의 맨틀과 핵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행성이잖아요.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격렬한 지각 활동, 예를 들어 화산 폭발이나 지각판의 이동 같은 거대한 과정들이 이 깊은 곳의 금 일부를 마그마와 함께 지표면 가까이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금을 포함한 광물들이 특정 지역에 농축되어 소위 금맥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금광에서 어렵게 채굴하는 금은 바로 이렇게 우주에서 먼 길을 와서 지구의 장대한 역사를 거쳐 우리 손에 닿게 된 그야말로 우주적 선물이자 지구의 소중한 보물인 셈이죠. 이처럼 금은 태초부터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찬란한 황금빛 물질에 깊이 매료되어 왔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신성한 의식에 쓰이거나 파라오의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유물에 새겨졌고 왕족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었죠. 중세시대에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속에서 채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는 더 나아가 금을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열망의 정점에 바로 전금술이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값싼 납이나 수은 같은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실험 장치와 신비로운 주문, 비밀스러운 제조법을 동원하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죠. 때로는 철학적인 탐구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황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납은 여전히 납이었고 수은은 수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화학적인 반응만으로는 원소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연금술은 과학적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원소의 핵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던 인류의 열정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도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20세기 초 원자물리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특히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원소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면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핵변환, 즉 원소 전환의 가능성을 활짝 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과학자들은 거대한 집자가속기라는 최첨단 장치를 이용해 실제로 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치 안에서 수은이나 납 같은 다른 원소의 원자핵의 고에너지 입자를 충돌시켜 양성자의 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금을 얻어냈습니다. 마치 미니어처 우주 충돌을 재현하는 것과 같았죠. 정말 놀라운 과학적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 금의 생산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입자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드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연구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 게다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금의 양은 고작 원자 몇 개, 혹은 아주 미미한 마이크로그램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결혼 반지 하나를 만들려면 아마 수십억 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과학적으로는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에서 최고라는 금의 가치를 단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의 오랜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꿈의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던 것이죠. 인류는 마침내 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빚어낸 황금빛 기적 앞에서 인류의 기술이 아직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상상조차 어려운 에너지를 쏟아부어 겨우 원자 몇 개를 얻는다는 것은 광대한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었죠. 결국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금의 창조는 과학적 승리였지만 동시에 자연이 주는 선물의 위대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은 과연 어떤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단순히 빛나고 변치 않는 성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금은 사실 우리 행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황금빛 물질들은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천체들의 충돌과 폭발이라는 장대한 드라마 속에서 탄생한 귀한 손님들이죠. 말 그대로 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선물이며 그 탄생의 과정 자체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금 한 조각을 손에 들 때마다 우리는 수십억 년 전의 우주적 사건을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 맹렬하게 돌진하며 충돌하고 그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원자핵이 융합되어 금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금이 우주의 먼지가 되어 태양계를 거쳐 초기 지구로 떨어져 내린 여정. 이 모든 이야기가 작은 금덩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흔적을 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조각인 겁니다. 인류가 아무리 애써도 만들 수 없는, 혹은 만들 수는 있어도 그 효율성 면에서 자연의 섭리를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금은 우주의 가장 극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된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가 채굴하는 금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서 일어난 대폭발의 기념품이자 초기 지구가 겪었던 격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금맥 하나하나가 우주로부터 온 귀한 흔적임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를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무의식 중에 이 우주적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파라오의 황금 가면, 왕관의 찬란한 장식, 혹은 우리가 주고받는 약속의 상징인 결혼 반지까지. 금은 언제나 최상위의 가치를 대표하며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물질이었죠. 우리는 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조차 본능적으로 이 황금빛 광물이 지닌 특별한 기운을 감지하고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금속의 물리적 특성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기적의 산물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 손안의 작은 금 조각 하나에 우주의 장대한 역사가 압축되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우주적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어쩌면 금을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은 단지 물질적 가치를 넘어 미지의 우주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이자 그 경이로운 기원을 탐색하려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금의 진정한 가치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기원을 탐색해왔다는 점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보셨듯이 현대과학은 놀랍게도 핵변환 기술을 활용해 극미량의 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적인 금의 탄생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수십 년간 끊임없이 가동하고 극도로 정교하고 특수한 환경을 조성해야만 겨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금을 얻을 수 있으니
상업적 또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인류의 노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진 반짝이는 금 조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특별하고 경이로운 선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애쓰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이뤄낸 장대한 금 생산 과정에는 감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희소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은 우주의 가장 격렬하고 아름다운 사건들, 이를테면 거대한 별의 생을 마감하는 초신성 폭발이나 두 중성자별의 충돌 같은 대규모 천체 현상이 남긴 찬란한 결과물이니까요. 지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금맥들은 우주먼지가 우리 행성으로 떨어져 내린 장대한 우주적 여정의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주가 우리에게 선사한 기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금은 단순히 화폐나 장신구의 가치를 넘어 우주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재탄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 문명이 오랜 세월 동안 금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숭배해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황금 가면에서부터 중세 유럽 왕실의 보물, 그리고 현대 첨단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금은 언제나 인류에게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그 찬란한 빛은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희소성은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해왔죠. 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펼쳐온 장대한 드라마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효율적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금은 단순한 원소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온 가장 값진 선물이며 별들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경이로운 재탄생의 서사를 응축한 우주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금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이 우주의 장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의 물리적 가치를 넘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의 기원이 얼마나 경이로운 우주적 서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금 조각 하나에 담긴 우주의 장대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기적의 산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 속에는 이처럼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미스터리한 지식의 문을 열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